시끌벅적한 시댁에서 윤서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꺼림칙한 눈빛으로 윤서를 흘어보고 있었죠. 남편 민호는 거실 소파에 푹 파묻혀 유튜브를 보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결혼 3년 차 15번째 시댁 방문이었고 그동안 윤서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윤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착한 며느리 노릇을 그만두자. 윤서와 민호의 휴가는 금요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토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짐 싸자는 말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정작 민호 본인은 시댁에 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는 오로지 윤서의 몫이었습니다. 윤서는 손님처럼 있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녁을 뭐 할 거냐며 당연히 식구로 대하더군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윤서도 똑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 안 하냐고 물었을 때 윤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기 제 집도 아니고 저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TV만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윤서는 모른 척했어요. 남편에게도 당신이 처가에서 하는 만큼만 할게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는 처가에 가면 외식에 용돈까지 드렸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윤서 혼자만 희생하길 바랐어요. 불공평함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이제 공평하게 대하기로 했어요. 누구도 윤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윤서는 일부러 고깃집에 가서 물냉면만 시켜 먹었습니다. 계산도 직접 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윤서가 정성스레 차린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설거지는 하지 않았어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죠. 윤서는 혼자 나가 놀다 왔습니다. 시댁에서의 첫날부터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처먹고 놀러 왔냐는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에도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정말 쉬러 왔어요. 그동안 설거지, 빨래, 청소, 시장 보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던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윤서가 민호에게 효도 좀 해라라고 말하자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 어디서 배웠냐며 따져 물었죠. 하지만 그 말은 원래 민호가 윤서에게 늘 하던 말이었어요. 윤서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모두 당황했어요. 이제 윤서는 똑같이 대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시댁에서도 친정에서 하던 만큼만 해라고 말했었죠. 그렇다면 민호도 처가에서 하는 만큼 시댁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평함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녁 시간, 민호가 요리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이 없었어요. 윤서는 예전에 민호가 자신의 음식에 했던 것처럼 말했죠. 이걸 왜 만들었니? 돈도 시간도 아깝다. 그 말을 들은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민호도 윤서가 그동안 어떤 기분이었는지 조금은 느꼈는지 계속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반복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윤서를 무시하며 정신 나간 년이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도 이 집에서 살 구실이 없다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번 명절부터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댁에서 자신이 한 요리를 두고 정신 나간 년 음식이라고 비하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민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시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짜 휴가를 보내자고 말이죠. 아이 갖기 전까지는 여행도 다니자고 했어요. 시댁에 오더라도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 윤서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민호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죠. 친구 만나러 나가지 말고 만나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적당히 마셔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서는 이런 얘기조차 그동안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어요.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서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행동이 윤서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전히 윤서를 냉랭하게 대했지만 민호가 직접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민호를 부엌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혼자 다 하는 건 불공평해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향했어요. 윤서는 침실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시내 구경을 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민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같이 가도 될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데이트 같은 기분이었죠. 두 사람은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호도 자신의 무심했던 행동들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민호와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였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윤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사람도 가끔은 미쳐야 숨쉬고 살 수 있다고. 윤서도 이제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여전히 윤서를 견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이번엔 윤서가 먼저 식탁에 앉았어요. 민호도 어색한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았죠.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윤서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평소처럼 음식을 떠서 시부모님 그릇에 먼저 담아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먼저 나서서 부모님 그릇에 반찬을 덜어드렸어요. 민호의 이런 행동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는 윤서를 향해 은근히 비아냥거렸어요. 며느리가 요즘 많이 변했네.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윤서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불편한 듯 어깨를 움찔거렸지만 이번엔 윤서를 감싸며 말했어요. 윤서도 피곤할 수 있죠. 저희도 휴가 왔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윤서에게 설거지를 맡기려 했지만 민호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게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윤서를 힐끗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며느리가 남편을 어떻게 길들였냐며 비꼬았습니다. 윤서와 민호는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따라붙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일을 마쳤습니다. 오히려 설거지하며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동안 윤서 혼자서만 했던 일을 처음으로 함께하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녁 시간 시어머니는 윤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윤서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윤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윤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주술을 걸었냐? 아니면 무슨 약을 먹였냐? 윤서는 그런 말에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말했죠. 그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 아들이 내 남편이듯 난 당신 아들의 아내예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윤서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침묵이 흘렀지만 윤서는 더 이상 이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후로는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침묵이 흐르던 거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죠. 나도 한때는 너처럼 살았다. 시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살았지. 윤서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도 시댁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 그런 거라 생각하고 참았다고 했죠. 세월이 흘러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어느새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긴 싫지만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악습의 고리를 자신이 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뿌리치진 않았어요. 그날 밤 윤서와 민호는 방에서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하며 아내의 고통을 못 본 척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죠. 윤서는 그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윤서에게 명령하듯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죠. 윤서는 놀랐지만 기꺼이 동의했어요. 민호도 거들겠다며 주방에 들어왔고 셋이서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윤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시선도, 민호의 태도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가짐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가끔 고개를 들어 달라진 분위기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죠. 윤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는 변화였으니까요. 식사 후 윤서와 민호는 산책을 나갔어요. 시댁 근처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윤서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도 기꺼이 동의했고 시댁 방문 빈도도 조절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윤서와 민호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차 한잔 할래? 하고 물었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윤서는 민호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좀 더 일찍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민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민호가 입을 열었죠.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고 윤서도 결혼 후 느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에 놀란 표정이었죠.
특히 윤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듣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외식하는 게 어때? 윤서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죠. 민호도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상황을 받아들이고 함께했죠. 식당에서 그들은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식사를 했습니다. 윤서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신기했어요. 그동안 참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윤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 방식만 고집했나 봐. 이제 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노력은 해볼게. 윤서는 감동받아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윤서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민호는 거실 정리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지만 가끔 주방을 힐끔거리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는 듯 했죠. 윤서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서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어느새 맑아져 있었죠.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담배 한 대 피워도 될까? 시어머니의 뜻밖의 질문에 윤서는 놀랐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도 몰랐고 더군다나 자신에게 허락을 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옛날에는 몰래 피웠어. 너희 시아버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고백에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사실은 저도 가끔 피워요. 윤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사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오갔죠. 나도 한때는 너만한 나이였어.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 젊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용기가 없더라고. 윤서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같이 배워볼까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던데.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랑 같이? 윤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죠. 시어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피아노야. 하지만 그 말 속에 기쁨이 묻어 있었죠. 윤서는 시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베란다에서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각자의 꿈과 아픔을 가진 두 여성으로서 말이죠. 윤서는 이런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방으로 돌아온 윤서에게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자들끼리의 비밀이야.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오히려 윤서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네가 달라진 것 같아. 더 당당해졌달까. 윤서는 그런 민호의 품 안에서 따스함을 느꼈어요. 휴가의 마지막 날, 윤서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며칠이 이렇게 변화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처음에는 반항과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호는 차에 짐을 싣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거 좀 먹고 가.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윤서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을 떠날 때면 늘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는데 이번은 달랐죠. 시어머니의 작은 정성에 윤서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죠. 그동안 늘 TV만 보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라. 짧은 인사였지만 윤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는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후 차에 올랐습니다. 윤서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가 창문을 내리자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건넸어요. 작은 봉투였죠. 나중에 열어봐. 우리 사이의 비밀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차가 시댁을 떠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휴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민호는 운전하면서 윤서를 힐끔 쳐다봤죠. 고생했어. 이번 휴가가 좀 달랐지?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달랐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도중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윤서는 시어머니가 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 많은 여자였단다. 너처럼.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해보자. 그리고 피아노 레슨 정말 함께 받고 싶구나.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아니야, 좋은 일이야. 그리고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와 자신만의 특별한 비밀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터진 것이 오히려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한 사람의 당당한 윤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민호의 집에 도착해서 윤서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답게 살 거야. 민호도 윤서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달라질게. 너희 남편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될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휴가는 시작되었으니까요.